그리고 젠슨 황 형님이 나오셔가지고 삼성전자도 할 수 있잖아. 맞아. 근데 기분 나빴어요. 대삼성전자를 삼성 너도 할 수 있어.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할 거잖아. You can 약간 do it. 이런 거. 야 너도. 반도체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아까 부장님께서도 지난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게 좀 완전히 따로 움직이는데 차트도 그래요. 네. 네. 이제 올해는 반도체 해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상반기에 엄청 막 하루에 사실 이게 이렇게 대형주인데 하루에 4%씩 오르고 4%씩 떨어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했는데 이러한 훈풍이 불어오면서 역시나 반도체는 주도주다. 올해 주도주는 반도체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이제 오늘 기준으로 8만 전자 좀 다지고 있는데 12만 전자까지 보는 증권사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요. 12만 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제 8층, 9층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네. 많죠. 네. 네. 구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삼성전자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지만 그때는 정말 안 좋았고 지금은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의구심을 샀던 부분은 HMBM으로 인해서 다시 반도체 시장이 올라온 거잖아요. 물론 네. 뭐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되나? 나비 효과가 있어서 결국 다시 돌고 돌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렇게 되면서 하이닉스가 더 빨리 치고 갔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좀 대응이 늦었죠. HBM 시장에서 대응이 늦으면서 하이닉스가 먼저 갔고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깔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시 터지기 시작하면은 결국 삼성전자도 갈 수밖에 없겠구나. 삼성전자만큼 개인들이 명확하게 산 구간이 7후 8초. 그 다음에 8말 9초. 그게 아마 맞아요. 그 코로나 끝물, 맞아요. 코로나 끝물 그때 이제 제일 엄청난 많이들 수급으로 인해서 들어왔을 때. 혹시 가지고 계세요? 전 있죠. 얼마쯤? 당연히. 저는 그래도 7.5. 오. 야, 약간 12만까지 갈 거에서 네. 눈이 반짝거리는 그러니까. 거야. 갈 왜 거 그러겠네. 더 그치? 살 약간 이런 거. 그랬나?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HBM 대응이 아직은 삼성전자는 안 묻었어요. 음. 얘는 아직 기대감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젠슨 황 형님이 나오셔가지고 삼성전자도 할 수 있잖아. 맞아. 근데 기분 나빴어요. 솔직히. 대삼성전자를 삼성 너도 할 수 있어.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할 거잖아. You can 약간 do 이런 거. it. 야 너도. 야 너도? 기분이 나쁘더라고. 네?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어, 언제부터 그렇게 위상이 높아진 건지 진짜. 주가를 보면 뭐 그렇긴 하지만 선택을 받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맞아요. 지금 테스팅 중이고 테스트베드가 끝나고 나면은 들어가게 되면 없던 모멘텀이 이제 기대감으로 반영은 됐겠지만 여기에 조금 더 이익이 잡히고 올해 그리고 그 외신들 보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그거예요. HBM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왜냐면 마이크론도 들어가고 결국에는 과중 구조에 있는 메모리 3사가 전부 다 HBM을 만들게 되면은 수요도 그렇지만 가격 경쟁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지도 않은 삼성전자 괜히 된 소리 막. 네, 그리고 이제 수요 둔화 얘기 나오는데 SMCI가 데이터 센터 그 하는데 아니 얘가 지금 최종재가 실적이 잘 안 나와. 야 그럼 중간재도 안 나왔겠네. TSMC 보니까 파운드리 쪽이 별로야. ASML 보니까 별론데 그러니까 약간 지금 시장에서 아리까리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반등이 되니까 삼성전자도 가고 그리고 얘네들은 아직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낸드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9만 원은 한번 보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보수적으로 보긴 하는데 88,000원이 근데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9만 몇천 원 사람들이 초반에 물 타갖고 8만 8천 원 만들어 놓은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수급적으로 여기에 너무 뭉쳐 있어갖고 8만 원 뚫을 때 제가 확인했는데 4조 들었거든요. 여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물려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뚫고 구해주고 올리려면 외국인들이 근데 4월 15일부터 얘네들이 좀 팔다가 최근에 사요. 또 4월 15일부터 3월 19일부터 사기만 하던 삼성전자를 4월 15일부터 갑자기 외국인이 팔았어요. 하루에 몇 천억씩.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선물이랑 같이 땡기고 있긴 하지만 요것도 조금 이제 봐야 될 만한 외국인은 평단가가 좋아요. 그럼요. 5만 원대일 거예요, 얘네. 그리고 또 사실 삼성전자 부럽다. 하면은 약간 이제 번외적인 거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지수를 만지고 싶으면 100%예요. 삼성을 그러니까 100%예요. 그것도 제일 큰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더 크게 잘 갔죠. 가고 그렇게 가는데 삼성전자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사실은 다 죽어가고 있었죠. 뭐 D램이랑 이쪽이 너무 이제 공급 과잉이고 이제 삼성전자 막 사상 최대 적자, 막 하이닉스 나오고. 적자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동 감축한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보너스 안 나왔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갑자기 끌어올릴 이슈가 있어요.
있었죠. AI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죽어가더니 이렇게 끌어올렸죠. 멱살 잡고 오, 올려버렸죠. 죽으면 안 돼. 다시 올라가야지. 그럼 SK 네.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잘 가고 있다 그러셨는데 24만 원 전망치 있어요 SK 하이닉스. 사실 하이닉스가 지금 우선은 선두 주자는 맞긴 하죠. 네, 그쵸. 지금 상황에서는. HBM 쪽에서.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 네. 우리나라는 곧 죽어도 그냥 주도주는 무조건 반도체예요. 사실은 주도주 중에서 반도체를 뺄 수가 없다. 맞죠. 근데 이 반도체에서 뭐가 이끌어가냐 이걸 봐야죠. AI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갔고 엔비디아가 되기 위해서 HBM이 필요했고 HBM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유리기판 이슈가 요즘에. 지금 계속해서 맞아요. 시끌시끌 하잖아요. MLCC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유리기판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HBM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근데 HBM이 사실 계속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율이 안 따라오죠. 사실 그렇죠. 만들긴 했는데 수율이 안 따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뭐 12단짜리. 그렇죠. 네. 그래서 검사 장비가 못 따라갔고 그러다가 이제 HBM 이렇게 되고 전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더 가야 되지?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더 가야 되지? 하다가 나온 게 지금 유리기판입니다. 네. 사실 유리기판은 그 전부터 원래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근데 꺼내지 않은 아이템이었던 거죠. 지금 유리기판도 사실 그래요. 유리기판의 제일 큰 게 지금 제일 선두주자가 사실은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입니다.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지금 아마 2025년이었나? 양산을 하기로 했고 삼성전기가 이번에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자기네도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힘이 더 실렸고 LG이노텍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다 사실은 기술 중에 하나였는데 갑자기 이게 빨리 오면서 나도 해, 나도 해, 네, 그거는. SKC가 많이 올랐다 빠지면서 여기서 지금 유리기판 이슈가 나오는데 퍼포먼스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쉬고 있는 부분 그리고 나서 그 외에 개별주들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유리기판 이게 아직은 먼 기술이죠. 2025년까 시제품도 나올 건데 전 세계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색깔이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은 다른 게 아니라 HBM. 근데 HBM도 약간은 지금 시들시들하죠. 최근에 제일 핫했던 거는 유리기판 쪽이었다. 물론 지금 방송을 하고 이게 나올 때쯤에 또 다른 테마가 어떻게 생길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또 그때 가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열린 마음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네네. 전력, 반도체가 나오면서 HBM이 사실은 기술력이 좋은데 전기를 많이 맞아요. 가져오고 기술력이 좀 더 고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전력주, 전선주 맞아요. 이게 이렇게 땡길 줄 알았겠습니까? 결국에는 많이 잡아먹는다라는 개념인데 저는 처음에 AI 개념도 있었는데 네. 리쇼링 개념을 좀 봤어요. 처음에 봤던 건 AI 쪽은 아니었고 저는 지금 텍사스나 조지아나 이런 맞아. 쪽으로 보면은 공장들을 계속 짓고 있고 미국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다 우리나라로 와. 맞아. 그럼 너희들 보조금 맞아. 줄게. 그리고 너희들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 일자리 만들고 우리나라에다가 인프라 깔아줘. 이렇게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도 가 있고 네.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잖아요. 공장들이. 그러면은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전력 돌려야 네.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전력이 우리처럼 기간 산업망이 아니에요. 민간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전력 수요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교체 수요가 얘네들이 다 노후화돼가지고. 컴버블 때거든요. 네. 맞아. 그럼 이제 전력을 바꾼다라고 하면 35년에서 40년 러프하게 잡으면 근데 우리가 기간 내로 핸드폰 수명 4년이라고 하는데 써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그 시기가 도래를 해갖고 중국산 변압기가 그렇게 잘 팔린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봤더니 우리나라도 잘 팔리네?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다가 AI 섞으니까 완전히 그냥 모자라는구나. 로켓트가 돼버렸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또 들어보니까 요만한 전선은 필요 없다네요. 이만한 고용량 큰 게 때문에. 필요하다. 맞아, 맞아. 그 해적 케이블이 필요하다네. 맞아. 그 얘기 다 한 거예요 이거. 작년 연말이랑 올 초에 다 한 거야 이거를. 그래서 맞아. 부장님 유튜브를 들어야 되나? 아니 근데 이거 기억한 사람이 많이 없고 가끔 한 명 두 명씩 그때 그 얘기 하셨다. 샀다가 조금 벌고 팔았어요. 작년 초 중순에 사실은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로닉이나 LX 일렉트로닉이 갔어요. 네, 이 한번, 논리로 사실 그러니까 AI 그때는 없었어요. AI 이슈가 안 나왔고 이거는 전선 맞아. 전력으로. 방금 말씀하신 전선 그 수요로. 수요로 네. 지금 생각보다 실적이 꽤 좋아지고 있더라. 실적은 아무도 안 이렇게. 쳐다봤어요.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맞아. 효성중공업까지 그 종목들이 가다가 다 죽었었어요. 죽었었어요. 죽었어요. 올라가다가 죽어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또 갑자기 AI가 AI가 이렇게 너무 먹으면 안 안 돼. 되겠죠. 자꾸 끌어올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게 이제 그 확산이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큰 세계 말고 전선 붙으면 다 갑니다. 네. 전선 뭐 최근에 대한전선 유중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것도 지금 네. 끌어올리고 있고 뭐 재룡 전기 가온전 그러니까 전선 붙으면 우선 상한가. 그다음에 구리 최근에. 붙으면 가고. 맞아. 네. 불이 불이 붙어서 가고. 진짜 전기 붙으면 다 상한가. 구리값이 맞아, 계속 맞아요.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이러면.
그리고 이제 해저도 두명부터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 확산이 되면 조심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조심할 그 때다.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고 사실 사실 제가 주위에 이제 주식을 잘하는 분들 보면 미련이 그렇게 없어요. 그냥 보면은 이거 올라가잖아요. 그래 그거 내게 내 아니네. 거 아니다. 다음에 또 오겠지. 그때 잡자. 이마인가봐. 우리 막 올라봐. 저거 어떻게 지금이라도 살까? 이거 안 되고. 그러니까 보낼 건 보내. 왜냐면 이거는 확산까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유리기판이랑 좀 다른 거는 유리기판은 앞으로 열려야 될 시장이고 그만큼 가지 않은 거고 전선은 지금 가면서 숫자가 나와주고 있는데 확산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선만 붙으면 상한가. 그러니까 유리기판도 유리기판만 붙어서 상한가.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 네네. 전선은 지금 사실 최근 시장까지만 해도 전선만 붙으면 상한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고 많이 정 사고 싶으면 분명히 조정은 오거든요. 그리고 뭐 실적이 또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면서 전선 쪽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오르긴 했죠. 네, 이미 좀 많이 올라서 배는 아픈데 네. 보내줘야죠. 저는 보내줄 이메일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무슨 이메일이냐면 네. 지난주부터 어. 지지난주부터 전력전선 사고 싶은데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 이메일이 와요? 저는 많이 와요. 하루에 아. 한 30통 이상씩. 아. 요즘에 많이 받았던 거 기억나는 게 전력전선 사도 될까요가 근데 저한테 그거 물어봐도 제가 답을 안 하거든요. 근데도 답답하니까 사고 싶으니까 메일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고 그쵸. 싶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쯤 지금을 되니까. 따라가야 되나? 어. 너무 맞아요, 올라가니까. 맞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건 없는데. 저는 근데 답을 드렸어요. 뭐라고? 왜냐면은 지금 목표주가 좀 보시라고. 네. 얘네들이 목표주가하고 퍼하고 보니까 많이 닿아 있어요. 목표주가가 목표주가 한 80%대까지 가 있고 퍼도 미국에 지금 보면은 미국의 회사들이 있거든요. 얘 이름 뭐더라? 더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미국의 이 전력전선 대장주가 저희 있어요. PD님이 찾아서 밑에 네, 놔둬요. 넣어줘요. 예, 갑자기 네. 기억이. 네네네. 저도 요즘에 깜빡깜빡해요. 번호 시작합니다. 네. 번호. 그거. 아니 근데 걔하고 퍼는 좀 차이가 있죠. 왜냐면 나스닥에 상장된 애랑 우리 주식이랑 네. 다르죠. 뭐 퍼를 주는 방식이 좀 그럼요. 다르니까요. 근데 네. 얘네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퍼가 20배가 넘게 받고 있고 많이 받은 뭐 28배 이렇게 받고 있고 네. 좀 후하게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적도 꽤 잘 나올 거라고 하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실적이 나온다고 했던 이 기대치대로 가고 그것보다 수익이 조금 더 잘 나오려면 그거보다 이제 실적이 더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삐그덕거리는 게 단 한 개라도 생기면 그때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변동성이 제일 커진 애 중에 하나가 전력전선인 것 같아요. 대형주도 막 진짜 하루에 8% 빠져요. 그러다가 막 그거 다 말아 올리고 어떤 날 맞아요. 이거 세몰트먼 한마디에 또 막 왔다 갔다 세몰트먼이 얼마 전에 전력 모자라요 막 얘기하고 갑자기 막 그렇죠. 테슬라 그러고. 머스크가 맞아요. 갑자기 이게 가장 큰 재앙이 될 거라고 그러고 MS는 여기다가 13조 투자했어요. 맞아요. 친환경에다가. 맞아요. 그래갖고 저는 이게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은 건데 어차피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딱 주식은. 네. 주변이고 확산이고 그럼 얘네들이 AI와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HBM이야 유리기판이야 이쪽이 있으면 전력전선이 있어요. 그럼 이게 통해서 가려면 공급을 하려면 전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풍력이랑 태양광이랑 원전이랑 그다음에 그걸 담을 ESS랑 ESS하고 내가 다 정말 ESS. 작년에. ESS 간 궁금하다. 언제 갈까요? 그러게, 저도 ESS 궁금해요. 근데 제가 저는 연구해. ESS를 뭐 사라 이런 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맞아요. 게 네. 아니 태양이 맨날 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걸 담아야 될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라고 했는데 최근에 좀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ESS. 주의점. 이게 뭐 뭐예요? 저기 트럼프가 된다고 해갖고 이거를 다 폐기하거나 IRA 못하죠. 불가능해요. 네. 맞아. 불가능한데 그 과정에서 투심이 좀 흔들릴 수가 있는 건 있죠. 이게 왜냐면 주식은 심리니까. 맞습니다. 트럼프가 됐다고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한다, 태양광 보조금 폐지한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는 없죠, 네. 이건 여야예요, 여야. 금투세죠. 음. 진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진짜 어떻게 될지 해지될 수 있을까 아니면 유예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무조건 폐지가 맞다고 보고요. 최소 근데 올해는 폐지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유예해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연초부터 얘기를 하긴 했는데